빅히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빅히트는 정말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국내 1등이 아니라 세계 1등의 기업이, 이런 기업이 없었는데 이런 기업이 지금 상장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요 내용 꼭 잘 들어보셔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거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두 번째 만든 영상이 바로 빅히트입니다. 2018년도 10월 19일에 빅히트가 상장한다라고 하면 제가 투자 아이디어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꼭 이 영상과 같이 보셔가지고요, 인사이트를 쌓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개별적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으로 어느 정도 가격이 오면 내가 이것을 매수해보자 라고 한번 결정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증권가에서 빅히트의 목표 주가를 얼마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목표 주가는 간단하게 보시면 16만원부터 38만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시가총액을 따지면요,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로 예측하고 있냐라고 본다면요, 최소 8조, 그리고 평균적으로 된다면 보통 한 10조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 증권에서 한번 시가총액별로 순위를 보시면요, 이 10조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느 정도 레벨인지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SM, YG, JYP 이런 엔터사들이 지금 상장을 했는데요, 이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을 합쳐봐야 3조에서 4조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평균적으로 보는 10조라는 의미는요, 엄청나게 의미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사들 3개사의 그 평균 시가총액을 합치는 것보다도 3배 정도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SN, JYP, YG를 합친 것보다도 3배가 많은 프리미엄을 예상하고 있는 빅히트가 상장을 한다. 그러면 과연 지금 업계에서 보는 10조를 보는 것이 근거가 있나? 보통 이런 걸 볼 때 장밋빛 전망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있는 그대로 곧대로 10조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죠? 꼭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분석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합리적일까? 적어도 10조, 오케이, 10조라는 금액이 최고 상단 프리미엄이라고 본다면 바닥이라고 보는 금액은 어느 정도 보는 게 적당할까도 여러분들은 꼭 알아야 돼요. 왜? 그러면 내가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고점에 물리더라도 여기 정도 이하까지는 떨어지는 건 말이 안 돼. 만약에 물리더라도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증권사에서 전망하는 10조라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내용을 들으시면 각자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린 내용은 바닥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이거는 너무 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이 마지노선의 금액을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린 것이 저의 오늘 컨텐츠의 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가수 하나쯤 있지 않나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 뭐 나훈아, 조용필 이런 세대고요. 저 같은 경우가 바로 요 1세대를 겪었던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때가 바로 1세대 아이돌 팬덤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아시는 그룹이 있나요? H.O.T, 잭스키스, G.O.D, 신화, SES, 핑클, 보아 등이요, 1세대 아이돌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G.O.D의 팬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색 풍선을 갖고 있는 팬이었는데요, 저 어릴 때 그 재민이가 나왔던 MBC에서 하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G.O.D가 어린아이의 재미를 키우면서 육아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 당시 비디오 탭으로 다 녹화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비디오 탭이 이만큼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웃긴 게 그걸 안 보고 녹화한 게 아니라 보고 녹화까지도 하고 나중에 또 봤습니다. 바로 그런 세대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인터넷이 그렇게 활발하게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때 1세대 아이돌들이 출연을 하면서요, 우리 비디오 탭이나 TV를 굉장히 많이 봤죠. 기억하시나요? 가이 톱10. 여기 보시면 밀레니얼 세대들이 10대로 접어든 1990년대 후반에 생겨난 팬 문화로 풍선 및 우비 응원, 책받침, 굿즈, 지역 팬클럽, 오프라인 스케줄 참여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예, 저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 당시 이제 G.O.D 관련 책받침을 다 받아서요, 저도 책받침을 많이 썼고요. 하얀색이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H.O.T입니다. H.O.T는 색깔이 하얀색이었고 G.O.D는 하늘색이었죠. 그래서 보통 이런 잠실 주경기장에서 응원을 할 때 이렇게 하얀색으로 색깔을 맞췄죠. 바로 그게 팬들의 아이덴티티였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풍선도 역시나 그 똑같은 색깔로 하면서 이렇게 흔들죠.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엔터 산업이 성숙하지 않았어요. 체계적이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떤 걸로 돈을 벌었냐? 바로 이런 앨범으로 많이 돈을 벌었습니다.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밀레니엄, 그러니까 조성모, 김건모 같은 경우는요, 앨범을 총 합쳐서 신승훈 같은 가수가 1000만 장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주 수익원이 바로 음반이었어요. 음반을 어떻게 파냐에 따라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대가 지나서요, 2세대로 이어집니다. 2세대를 한번 보여주면요, 저도 정확하게 말하면 제 기억 속에 생생한 건 바로 2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바로 여기서 좋아하는 가수가 하나씩 있나요? 여기 보시면 2세대를 대표하는 아이돌은 동방신기, 빅뱅,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원더걸스, 바로 2세대 대표하는 아이돌들이 여러분들도 아마 가장 생생하고 직접적으로 와닿는 아이돌이라고 보실 거예요. 이때와 1세대와 2세대가 가장 달라진 게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요, 우리 1세대 때는 막 비디오 테이프 썼고 CD로 노래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 시장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CD나 테이프로 음악을 듣지 않고 DVD를 통해서 보고, 그리고 MP3를 통해서 음원을 듣는 시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음원 디지털 음악 시장으로 재편이 되는 본격적으로 과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달라진 게 뭐가 있냐, 1세대에서는 뭐였죠? 음반을 판매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음반 사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음반 하나에 굉장히 비쌌어요. CD 같은 경우는 막 10,000원, 20,000원 사이를 했고요. 앨범 같은 게 껴져 있으면 막 4, 5만원까지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꽤나 돈이 되는 산업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멜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소리바다를 통해서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이야 우리가 뭐 유튜브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전에 소리바다 기억나세요? 소리바다, 푸르나, 당나귀 이런 데 가면요 불법 음원들이 넘쳤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돈 주고 노래를 듣는다? 굉장히 바보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두 다 뭐 멜론이나 이런 걸 쓰면서 무제한 스트리밍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다 다운을 받아서 듣는 시대였는데 돈을 내고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이 엔터 산업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G.O.D나 H.O.T 앨범 판매량이 550만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가장 많이 앨범을 판매한 소녀시대가 무려 30만 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거의 2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앨범으로 1세대의 돈을 벌었다면 2세대는 앨범 판매가 거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 토막이 나버렸잖아요. 그럼 뭐로 돈을 벌었을까요? 바로 여기 보시면 일본과 중국으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일본과 중국으로 해외 시장, 우리나라보다 2배, 3배, 크게는 10배 큰 시장으로 진출을 하면서요, 이 음반 판매량에서 부족한 수익을 훨씬 더 메꾸고도 남을 큰 수익성을 거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세대와 2세대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의 진출이 가능해졌다. 그 말은 뭐냐면 엔터 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라고 우리는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는 3세대로 넘어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3세대부터는 아마 저와 같은 30대인 분들은요 조금 생소할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소녀시대 멤버 우리 이름은 다 될 수 있죠. 카라, 뭐 동방식 우리 윤호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부터는 방탄소년단, 엑소, 블랙핑크, 트와이스, 레드벨벳은요 몇 명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민 이 정도는 알지만 모든 멤버를 다 외우진 못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3세대 같은 경우는 방탄소년단, 엑소, 블랙핑크, 트와이스, 레드벨벳이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바로 빅히트죠. 엑소는 SM입니다. 블랙핑크는 YG죠. 트와이스는 JYP입니다. 레드벨벳은 바로 SM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보이그룹 그리고 걸그룹이 있는데요, 당연히 걸그룹보다는 보이그룹이 돈이 훨씬 됩니다. 우리가 투자적 입장으로 볼 때는 걸그룹보다 보이그룹이 성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대표적으로 3세대 아이돌이 나타났고, 이때부터 뭐가 달라지냐라고 본다면요, 그러니까 팬들의 입김이 굉장히 세져요. 그러니까 2세대와 3세대가 조금 달라진 건 뭐냐면, 지금 3세대 팬덤부터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팬덤이 조직적으로 앨범을 다 사서 한 번에 앨범 판매량 순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티스트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회사처럼 서포트하고 홍보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집니다. 굉장히 성숙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BTS가 탄생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바로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핫 100에서 1등을 달성했습니다. 1등이에요. 여러분들 빌보드란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빌보드, 바로 미국 시장입니다. 그런데요, 미국 시장에서 1등은 곧 전 세계 시장에서 1등입니다. 단일 국가에서 대부분의 시장에서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1등 했다라는 거 곧 전 세계에서 1등, 우리나라에서만 1등을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이 방탄소년단이 성공 스토리를 쓰고 어떻게 빅히트가 상장해 나간지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1등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1등하는 기업이 지금 상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탄소년단이요, 이번에 빌보드 핫백의 1위를 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는데요, 6,100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내용은 얼마냐면요, 바로 1조 7천억입니다. 근데 이 숫자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오늘 내용의 주 목표는 뭐냐? 바로 최하단,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최바닥권인지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요 1조 7천억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뭘 겪고 있죠? 코로나를 겪고 있죠. 근데 우리 아시겠지만 방탄소년단이 뭘 먹었다, 바로 다 매진됩니다.
방탄소년단이 어떤 차를 탔습니다. 사람들이 너도나도 삽니다. 그런 게 바로 경제 유발 효과거든요. 근데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잠시 스타되면서 공연을 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외국에서 이 공연을 관람하려고 엄청나게 귀국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이 1조 7천억이라는 부분은 그럼 외국인들이 오는 여행 수지 부분은 제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플러스 알파 2배는 더 될 수도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빼고도 1조 7천억 원의 가치를 매겼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죠. 방탄소년단이 방송할 때 이런 다 화장을 하잖아요. 오, 비 너무 잘생겼다, 눈 화장 너무 잘됐다, 어떤 걸 썼을까? 그럼 화장품 같은 걸 따라서 합니다.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할 때 뭐 2시간 3시간 콘서트를 하면 뭐 물 같은 걸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 거기서 삼다수를 먹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노출됐어요. 그러면 와, 저 삼다수 비가 먹었네, 삼다수를 같이 따라서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런 경제 유발 효과에 같이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보는 금액이 얼마다? 1조 7천억 원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지금 위에 보셨지만 빌보드 100, 우리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빌보드 200에서 네 번째 정상을 차지했고요, 최근에 발표한 이 다이너마이트 앨범은요, 바로 빌보드 100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뭐냐면 빌보드에서 핫 100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핫 200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요, 핫 200은 이미 방탄소년단 네 번째 정상을 차지했죠.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팬덤이에요. 앨범 판매량이 중요한 잣대입니다. 그러면 이 핫백은 뭐냐, 여기 보시면요, 핫 200과 핫백이 다른 건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라디오 방송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라디오 듣나요?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신해철의 라디오와 성시경, 뭐 정지영 이런 라디오를 항상 들으면서 야자를 했고 공부했던 그런 추억들이 굉장히 새록새록하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마 잘 때 라디오를 듣는 분들도 계신다면 그때 우리 청취자와 소통하는 가장 큰 창구가 뭐죠? 네, 바로 신청곡을 신청합니다. 신청곡과 사연을 통해서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진행하는 게 바로 라디오라는 컨텐츠죠. 그게 바로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 이 라디오에서 많이 나온다는 노래는요, 한마디로 굉장히 대중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핫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는 건 뭐냐면요, 한마디로 우리 아까 팬덤이라고 보셨지만요, 이 방탄소년단 팬덤이 엄청나게 끈끈하다라는 거예요. 3세대 아이돌의 팬덤이 달라진 게 제가 뭐라 그랬죠? 조직적으로 이 팬덤의 문화가 됐고 이 팬들의 입김이 굉장히 세졌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 팬클럽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 다이너마이트 앨범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요, 뭐 10개씩 구매합시다, 이런 직구를 하면서요, 조직적으로 한 번에 앨범을 삽니다. 그렇게 다다 보면 이 1등이나 이 10등 안에 들 수 있는 차트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근데 이 핫백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 같은 일반인들, 그냥 방탄소년단 팬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번에 앨범의 노래가 좋네, 한번 신청해볼까? 굉장히 대중적인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핫백과 핫 200에서 어떤 게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면 핫백에 1등을 하든 핫 200을 1등 하든 관심도 잘 없을 거고 그냥 1등하면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이랬을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데이터가 더 값어치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식별할 줄은 당연히 알아야겠죠. 왜? 투자금은 소중하잖아요. 네, 여러분들 맞습니다. 핫백이 더 귀중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런 거죠. 방탄소년단이 이번에 다이너마이트 앨범을 냈죠. 그러면 당연히 기존에 있는 팬들은요, 앨범 삽시다 하고 다 살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삽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저 같은 일반인들은 아직 팬이 아니잖아요. 아직 방탄소년단 팬이 아닙니다. 노래는 좋은데 굳이 앨범을 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 앨범 올 때 노래가 좋네, 라디오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려와요. 길거리에 막 가도록 방탄소년단 노래가 들려와요. 그러면 앨범을 사볼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대중적인 잣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큰 데이터인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방탄소년단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데이터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국내 1등이 아니에요. 미국 1등은 곧 세계 1등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아시는 가수 있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힙합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칼디비 굉장히 좋아해요. 칼디비가 지금 2등입니다. 저스틴 비버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다들 들어보셨고, 드레이크, 릴덩크, 여러분들 여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가수보다도 위에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빌보드 200 같은 경우는 원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큰 감흥은 없어요. 앞으로 어떤 앨범을 내든 빌보드 200에서는 항상 저는 정상을 차지할 거라고 봐요. 왜? 워낙 팬덤이 두터우니까. 이제 시작했으니까. 왜? 지금 방탄소년단은 지금 최근에 재계약까지 완료했죠. 나이도 굉장히 어립니다. 1997년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20대 지금 중후반 정도인데 아직까지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00에서 1등을 차지했다라는 건요, 이것은 뭐냐면 아직도 이 팬덤이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많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신문기사 보면 이렇잖아요. 빅히트가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성장이 더 될 수 있을까? 2017년 18년도부터 얘네가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성장세가 계속 꺾일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해요. 그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핫백에서 1등을 차지했다는 건요, 이 성장세가 아직도 꺾이지 않고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귀중한 데이터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요, 최근에 블랙핑크도 빌보드 200에서 2등을 차지했습니다. 핫백 싱글 차트에서 13위에요. 블랙핑크도 지금 굉장히 대단한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YG 같은 것도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지금 SM에서 최근에 나온 슈퍼미라는 그룹 들어보셨나요? 그 그룹도 역시나 지금 빌보드 차트에서 2등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SM, YG 그리고 빅히트까지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터주에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선구자적인 가수가 누구였을까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네, 바로 싸이입니다. 바로 이 싸이가 무려 7주 동안 2등을 기록했어요. 근데 이 2등은 어디였냐? 바로 빌보드 1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새삼 느낄 수 있어요. 그때 이 싸이가 어디였죠? 바로 YG였어요. 그래서 이 YG가 그때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지금 YG의 주가를 체크해보시면 그때 싸이가 1등을 하면서 싸이가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 반도체 회사, 뭐 그 회사도 엄청나게 테마주로 올랐고요. 이 YG도 영향으로 엄청나게 주가가 들락날락했던 경험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본다면 빌보드를 7주 동안, 그리고 차트 2단계 35주가 되거든요. 엄청나게 위대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어요. 근데 싸이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앨범 같은 경우 잘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앨범도 차트를 들겠지만 이 정도까지 수준을 가진 못했지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로 치면 박지성이 선구자적이라고 본다면 빌보드에서 선구자는 바로 싸이입니다. 근데 이 싸이가 빌보드 200이 아니라 바로 100 차트에서 7주 동안 2등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1등을 깼습니다. 싸이를 깼어요. 그래서 싸이가 인터뷰를 했죠. 자랑스럽다. 여러분들, 이 자랑스럽다는 메시지를 여러분도 대단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1등을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고 정말 자랑스러운 겁니다. 이것을 1등을 했다는 건 와, 박수 칠 일이 아니라요,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도 방탄소년단의 팬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이 팬이 늘어난다는 거 곧 이 팬들이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많기 때문에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가 아직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구나, 아직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구나 라고 우리는 그런 인사이트를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좀 넘어가 보면 BTS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단순하게 노래가 좋아서일까요? 옛날 같은 경우 그런 거예요. 우리가 H.O.T나 잭스키스 이런 거 저도 할 때요, 저도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냥 노래가 좋으면 좋았어요. 그리고 이쁘면 좋았고.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아이돌들 보시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지 않아요? 다 잘생기고 다 몸 좋고 노래도 되게 비슷하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들을 때는 사실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하나의 차이, 그러니까 한 끗의 차이가 엣지가 있는 건지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런 엔터주, 그러니까 이번에 빅히트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분석을 하다 보니까요, 그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알았어요. 바로 이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이 뭐냐면요, 노래마다 빅히트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화양연화 보이시나요? 화양연화 같은 경우는 1, 2, 영프레코까지 시리즈가 있죠. 이 화양연화는요, 우리한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청춘의 아픔과 아름다운 청춘을 노래한 앨범입니다. 이 화양연화라는 이름의 뜻도 뭐냐면요, 2000년도에 개봉한 양조위와 장만옥 주연의 홍콩 영화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뜻은 뭐냐면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절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 부분을 이 빅히트는 청춘이라고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빅히트의 팬이 청춘이잖아요. 제가 지금 30대라고 본다면 저의 청춘은 20대가 될 수도 있고 10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50대나 60대라면 저의 나이는 30대가 청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팬들, 다양한 팬들을 타겟팅으로 잡고 너희들의 청춘이 어떤지 한번, 너희들의 청춘이 아름다웠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봐라 라고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씌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윙스, 바로 이 앨범이 대박이 난 부분인데요, 이 윙스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날개입니다. 날개인데 이게 뭐냐면 살면서 크고 작은 유혹을 만나는데, 이 앨범 같은 경우는요, 소년들이 겪는 그런 갈등의 과정을 성장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인생이 순탄치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 영상을 보신 분들도 누군가는 뭐 금수저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도 나름의 고충도 있고 갈등을 부분을 겪으면서 우리가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죠? 근데 바로 이 부분도 살면서 크고 작은 유혹들을 이 소년들이 겪는 과정을 이 앨범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타이틀곡도 피땀 눈물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 타이틀곡 보면 무슨 제목이 피땀 눈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겪는 아픔들을 제목으로 바로 승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모티브는요 데미안 소설에서 모티브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알려지면서 이 데미안 소설이요 베스트셀러로 올라갑니다. 아까 보셨죠? 현대경제연구원에서요 방탄소년단이 제시한 경제 유발가가 1조 7천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이런 앨범을 할 때도 어떤 소설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영감을 받는데, 그런 것들이 연이어서 베스트셀러로 간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 유발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는 굉장히 주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온 러브 유어셀프, 이것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바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청춘들이 우리가 성장하면서 아픔과 아름다움을 겪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면서 크고 작은 유혹을 겪는 과정을 겪었지.
그래 너 잘했어. 그래서 너가 이제 어른이 됐어. 그럼 이제부터 너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봐. 이런 식으로 화양연화부터 일종의 스토리텔링이 입혀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낸 맵 오브 더 솔, 이 부분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영혼의 지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청춘을 지나고 이제는 누구나 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되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죠. 우리의 영혼은 뭘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나는 회사의 노예인가? 나는 누구인가? 맨날 똑같이 살고 남들과 똑같이 살아야 되고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것을 갚으면서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매너리즘을 느낄 때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너의 영혼은 뭐야? 너의 진짜 영혼은 뭔지 그걸 한번 찾아봐,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여기 맵 오브 더 솔 7이 뭐냐면, 이 7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방탄소년단이 데뷔 후 7년이 됐거든요. 그 7년 동안의 과정을 돌아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방탄소년단의 7년의 영혼을 돌아본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신을 찾아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세계관을 기반한 앨범들이 하나같이 다 연결이 돼 있죠. 우리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만화책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드래곤볼 만화가 있다고 합시다. 그것만 100권이 있어. 그럼 1권부터 100권 못 보죠? 그냥 중권부터 봐요. 70권부터 보다 재밌으면 100권까지 보거든요. 근데 70권부터 봤는데 너무 재밌어. 그러면 1권부터 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스토리텔링의 무기예요. 그러한 선순환 효과가 바로 이 방탄소년단 앨범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이시나요? 신규 유입 팬들의 구매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화양연화를 이전에는 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맵 오브 더 소울을 이때를 듣고 내 방탄소년단 팬이 됐어요. 그러면 얘네가 이것을 해석을 하겠죠? 뭐지? 그러면 러브 유어셀프는 뭐였지? 이런 식으로 전 앨범은 다 듣게 돼요. 이거는 유튜브에서도 똑같아요. 제가 영상 올렸는데 이게 조회수가 빵 떴어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와, 이 유튜버 좀 괜찮네? 이 영상 보니까 좀 돈이 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 제 영상을 다 봐줍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의 처음 때부터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26명 중에, 근데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헬릭 스미스를 봤다거나 뭐 지트리벤트를 봤다거나 아니면 뭐 신라진을 봤다거나 그것을 봤는데 유튜버 진짜 좀 내용 괜찮은데 라고 해서 제 첫 번째 영상부터 정주행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선순환 구조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방탄소년단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내용 보셨죠? 핫백에서 1등을 차지했잖아요. 핫백에서 1등을 차지한 건 처음이거든요. 그러면 핫백에서 차지한 건 아까 제가 뭐랬죠? 라디오에서 가장 많이 음원을 틀어줬기 때문에 차지한 부분이고, 한마디로 대중적으로 판매하는 잣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신규 유입 팬들이 증가하면서 구모 판매가 증가했는데, 그러면 이 수치가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다이너마이트가 증가했잖아요. 다이너마이트가 이번에 낸 앨범인데 핫백에서 처음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보시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근데 이 성장세가 우리는 걱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나 성장했는데 이제는 조금 좀 어느 정도 그냥 듣는 사람만 듣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성장세가 이제 아직도 전혀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700만 장 정도가 팔렸다고 보는데 1000만 장, 2000만 장까지 아직도 천장이 어딘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히트는 명확하게 성장하는 기업이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큰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계관이라는 구축이 되어 있고 이 스토리텔링이 탄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탄소년단이 내는 앨범을 이런 세계관과 엄청나게 많은 교육과 실제로 소설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멤버와 전문적인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앨범을 만들어서 그걸 다 녹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나올 거라고 본다면 빅히트의 성장 스토리가 엄청나게 기대된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앨범 판매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앨범 판매가 아직도 꽤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보이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이 이 가치,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이 앨범이 엄청나게 성장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이스빈님 같은 경우도 여기가 피크일 거라고 걱정을 하지만 그것은 뭐 개인 인사이트고 저 개인적으로는 피크라고 보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또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방탄소년단이요, 지금 보시면 올 상반기에 미국에서 앨범 판매량이 1등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2019년도만 하더라도요 전체 3등을 기록했어요. 근데 앨범 판매량이 250만 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웃긴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온 차트에서 앨범 판매량을 해서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있는데요, 2019년도 방탄소년단 앨범 판매량은 몇만 장으로 발표했냐면요, 바로 372만 장입니다. 그러면 372만 장은 어디죠? 네, 바로 1등입니다. 이 아라시는 일본 그룹이고 테일러 스위프트는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2019년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을 보유한 기업이 빅히트예요. 여러분들 이 의미를 다 아셔야 돼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1등이 전 세계 1등입니다. 근데 이거는 글로벌이에요. 미국만 포함된 게 아니라 전 세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빌보드 200에서는 이미 1등을 많이 차지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순위권에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핫 100에선 처음 1등을 차지했죠. 그럼 앞으로도 적어도 탑 10, 차트 2는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전 세계 앨범 판매량에서도 1등을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올림픽 좋아하시나요? 저도 올림픽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쇼트트랙 같은 거 잘 보잖아요. 쇼트트랙 같은 거 보면 우리가 항상 1등 하니까 여러분들 감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있는데 쇼트트랙도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1등이죠. 금메달 따는 게. 그죠? 근데 우리 쇼트트랙도 1000m 1등, 1500m 1등은 3000m 1등 이 세 개를 다 1등 하는 거 쉽지 않아요. 1000m에서 누가 1등하고 1500m에서 누가 1등하고 근데 이 중장거리에서 잘하는 또 500m 1등은 못 하거든요. 근데 3관왕을 한 게 뭐 김동성, 안현수 잘 없어요.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뭐냐면 이걸 비유해서 말하면요. 방탄소년단은 올림픽에서 3관왕 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글로벌에서 앨범 판매도 1등 했고 빌보드 핫백에서도 1등해서 대중적인 이미지까지 갖췄고 빌보드 200에서도 1등하면서 팬덤까지 갖췄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갖추는 게 바로 BTS예요.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그룹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나올까요? 저는 앞으로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걸그룹보다 보이그룹이 훨씬 더 비즈니스적으로 돈이 됩니다. 보이그룹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빅히트가 갖추는 상징성을 엄청나게 주목해야 돼요. SK바이오판보다 훨씬 더 대단한 기업이 상장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주관에 의하면 카카오게임즈랑 전혀 비교도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 카카오게임즈 시총이 얼마죠? SK바이오판 시총이 얼마 찍고 내려왔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가를 얼마까지 가겠다? 아니면 최저가 얼마로 갈 수 있다? 여러분들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모를 때는 이거를 SK바이오팜에 비교하는 게 맞아? 저건 바이오고 이거는 엔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SK바이오팜도 똑같습니다. 왜 비교할 수 있어요? 왜?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잣대지만 SK바이오팜 같은 국내에서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은 최초 기업입니다. 세노바메이트예요. 근데 세노바메이트 시장도 커요. 엄청나게 큰 시장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는 지금 기존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빈펫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근데 빈펫과 어쨌든 헤드투 임상을 통해서 비교한 건 아니지만 위약을 통해서 비교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비교는 해볼 수 있는데요. 그 데이터보다 잘 나왔죠. 한마디로 거기서도 1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가능성이 아니라 그냥 1등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SK바이오팜보다 훨씬 더 저는 대단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레이디 가가는 다들 아시죠? 아마 이거 다 아실 겁니다. 이 가수가 누군지 모르더라도 들어는 봤을 거예요. 비틀즈 아시죠? 저는 비틀즈 세대는 아니지만 비틀즈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위에 BTS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빅히트의 가치가 아까 시장에서 보였지만 평균적으로 10조를 받죠. 10조라는 게 과연 거품일지 아니면 적정한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YG, SN, JYP 합쳐봐야 3조에서 4조입니다. 이 세 개의 기업보다도 3배의 프리미엄을 주는 게 적당한지 아니면 거품인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빅히트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